자, 이어서 3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는 유선남님과 함께하는 미국 시장 개장 상황을 보는 거죠. 자, 유선남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리시나요? 아니요. 네네네. 혹시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 오늘 그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에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또 고용 지표였습니다.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가 또 결정될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일단 오늘 스케줄을 보시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수치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겠죠. 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는 소폭 하회하지만 전달보다는 소폭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거의 예상치와 비슷한 정도로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나왔던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나 아니면은 비농업 고용지수에도 실업률 관련된 부분은 여전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은 데이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기대치와 비슷한 부분들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수출입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무역 수지가 조금 예상치보다 줄어든, 손해가 조금 줄어든 모습이 나오면서 수출이 전달보다 조금 늘어난 만큼 어느 정도 무역 수지도 조금 더 미국 쪽에서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당장 메스터 연준위원회 연설이 진행 중입니다. 매파 중에 매파로 가장 인식이 되는 인물인 만큼 아무래도 이 메스터 연준위원회 발언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움직일 가능성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저께 저희가 이제 3%를 진행 후에 나온 지표들이 좀 있는데 공장 수주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높이는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SM 비제조업 구매자 지수 혹은 서비스업 관리자 지수는 일단 전체적으로 예상치와 일치하거나 소폭 하회하는 수치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관련해서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ISM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이 58.8%로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라는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새로운 주문도 사실 50을 넘으면서 여전히 확장세에 있고 고용과 그리고 여러 가지 딜리버리 관련된 부분도 사실 50 이상을 넘으면서 여전히 서비스업 쪽에서는 여전히 강세가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전히 접을 만한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3개 산업이 현재 서비스 산업이 성장을 보고를 했는데 그 산업들은 부동산, 임대업, 소매업, 채광업, 기타 서비스, 건강관리, 금융 및 보험, 건설, 전문과학, 공공행정, 정보 섹터들이 상승을 기록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감소를 보고한 산업은 농업, 어업,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숙박 및 음식 서비스, 회사 관리 및 지원 서비스가 이번 달 들어서 소폭 하락한 모습을 전달이 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일단 뭐 고용 같은 경우에도 뭐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지금. 그 유선남님 서비스업 가운데 이제 분야별로 나눠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서비스업은 좀 계속 확장세고 그리고 또 다른 서비스업은 좀 약간 부진하다. 이게 어떤 의미예요? 일단은 뭐 모든 섹터에서 다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대부분의 섹터에서 여전히 상승세인 거는 맞지만 농업이나 어업 쪽 혹은 예술, 엔터테인먼트, 레크리에이션 쪽은 좀 감소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쓰는 가운데 안에서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섹터들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있었던 뭐 주식시장의 상승에 힘입어서 금융 및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특히 보험 섹터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산불이나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었어서 가격표가 오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런 섹터 같은 경우는 상승을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든 섹터에서 전방위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이 좀 눈에 띈 것 같습니다. 특히 어제 ADP 비농업 고용지수도 보시게 되면 섹터별로 사실 상승이 일어나는 섹터가 있었고 전문적으로 뭐 보는 섹터 뭐 여러 가지 뭐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무 같은 경우는 사실 하락세에 있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섹터별로 강세와 하락세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특히 존재한다. 그리고 어제 엊그저께 나타난 졸트 직장 창출 데이터도 사실 프로페셔널 비즈니스만 혼자 톡 올라가 있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섹터에 따라서 조금 지금 당장 경기 침체 국면에 있는가 아니면 확장 국면에 있는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유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이거 지금 바로 넘어가야 될 것 같죠? 빌 그로스가 채권 주식 하지 말라고 투자자들에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빌 그로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채권 왕이라고 불리는 인물로 많이들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이분이 인터뷰에 나와서 최근 들어서 채권과 주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양쪽 다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채권 금리 같은 경우는 어저께는 좀 내려왔지만 오늘은 좀 여러 가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어제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빌 그로스가 했던 말이 현재 주식시장은 이번에 들어서 전반기 동안 아주 크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주식시장이 현재 과대평가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언급하기는 했지만 채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움직임이 현재 존재를 하는 가운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느냐 마느냐인데 지금 당장 연준이 3%의 인플레이션으로 만족할 것 같지 않다. 단기간 안에 금리 인하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재 금리 같은 경우는 채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관련해서 메리트가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지금 당장 채권 투자를 하는 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그럼 무엇을 투자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답변을 했는데 지금 당장 많은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고 있는데 그 인수합병에서 나오는 차익 같은 거를 노리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좋은 시기 같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당장 분리자들을 인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인수 가격과 현재 주식 가격의 차이 같은 것을 인용한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좋다는 방식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거네요. 그러니까 인수 가격은 정해져 있고 그렇죠. 주당 가격 다 정해져 있고 근데 만약에 65달러인데 이게 55달러다. 그럼 10달러는 그냥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한 거 아니면 하지 마라. 그렇죠, 그렇죠. 확실한 거 아니면 하지 말라는 게 빌 그로스의 예. 이야기인데 좀 유수남님은 이런 조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그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좀 약간 좀 과하다는 생각이세요? 일단 저는 채권 관련해서는 사실 원래 예전 같은 경우는 제가 단기적으로는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 몇 번 드렸었고 사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제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번에 파월이 언급한 것처럼 중립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장기금리가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예전처럼 메리트가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미 언급을 몇 번 하셨지만 인플레이션 관련한 부분도 아직 완벽하게 잡았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경기 침체가 오지 않으면 아마 채권 관련해서는 단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 침체를 나타내줄 만한 지표는 뭐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농업 고용 지수가 여러모로 내려가기는 했지만 뭐 아직까지 실업률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침체 국면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금리 동결을 하면 했지 아마 다음해 초까지도 경기 침체 관련된 국면이 보여지지 않으면 채권 관련한 움직임은 결국 뭐 횡보로 가거나 소폭 상승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 물론 뭐 아직까지는 비레크만이 얘기한 것처럼 금리 5.5, 뭐 아니면 JP모건의 CEO가 언급한 것처럼 7% 금리까지 예상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채권은 불확실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들어가기 부담된다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여전히 경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잘 버텨주고 있지만 결국 금리는 실질 금리는 플러스 쪽으로 긴축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주식시장도 섹터별로 다르겠지만 크게 상승하는 방향성이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산타랠리가 나오기까지는 아마 좀 이번 해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런 가운데 안에서 부동산 섹터도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집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30년물 금리가 7.7%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8%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 2.1%, 2.2% 받았던 게 8%까지 올라가면요. 이제 저희가 매달 내야 되는 돈이 집값을 40%, 50% 비싸게 산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도 주택 가격도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은 달러가 킹이 아닌가. 이제 달러가 가장 좋은 자산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안에서 섹터별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섹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직까지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뭐 오젠픽 같은 섹터가 성장성을 결국 줄어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안전한 섹터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와, 7.7%. 죽으란 얘기죠. 와, 그러니까요. 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고금리가 오래 지속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조금씩
체감해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아, 자, 이제 정치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네. 일단 하원 메카시 의장은 축출이 됐고 그런데 이제 그에 따른 후폭풍이 좀 불고 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메카시 의원이 퇴출되고 나서 여러 의원들이 현재 지금 후보로 거론이 되는 가운데 안에서 지금 메카시 의원이 퇴출된 거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시장의 호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메카시 의원이 퇴출이 됐는데 일단 민주당과 공화당의 어떻게 보면 강경주의자들이 이제 손을 잡아서 퇴출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 오는 인물들이 사실 좀 더 강경한 인물들이거든요. 극우 쪽에 속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언급되고 있는 3명의 인원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언급이 되는데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3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트럼프는 대통령에 출마를 하고 싶어 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원 의장직과 대통령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하원 의장직을 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로는 하원 의장직에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중대한 중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할 것이라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중범죄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외로 대통령 선거는 이런 제한 조건이 없는데 하원 의장에는 이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원 의장직에 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럼프가 아예 대놓고 자기는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지 하원 의장직에 출마하고 싶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제로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2명 정도 스티브 스칼레스와 그리고 짐 조던이 이 2명의 인물이 이제 공화당에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양쪽 다 강경파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약간 극우 쪽에 속하는 인물들이라 아마 사실 민주당 쪽에서는 굉장히 사실 메카시보다 훨씬 더 거래하기 좀 어려운 인물이다 될 거다라는 평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과연 민주당 쪽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축출을 했는지는 조금 고민해볼 문제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조금 더 거래가 어려운 인물이 온다라는 의미 자체가 사실 셧다운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결국 조금 더 강경한 인물이 나오게 될 경우 메카시보다 조금 더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립이 길어지게 되면서 셧다운이 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지금 거론되는 신용평가사들이 있죠. 자 무디스가 아직까지는 AAA 등급을 미국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무디스의 신용평가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게 대부분들의 의견이고요.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다행히 피치 레이팅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셧다운이 신용등급 강등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번에 진행했던 신용등급 강등에 이미 거버넌스 관련한 이슈, 셧다운 관련된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셧다운을 하더라도 추가적인 신용등급 강등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약에 셧다운이 일어나게 될 경우 다행인 점은 무디스 쪽에서만 아마 신용등급 강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무디스까지 강등하게 되면 이제 트리플 A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트리플 A잖아요. 마지막 트리플 A가 지금 무디스라서 예. 아예 사라지게 되는 거죠. 야, 참. 아니, 참 거버넌스 때문에 너희를 못 믿겠어서 국채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데 네. 참 그만한. 이제 우리 어제 그 얘기 했었잖아요. 도대체 민주당이 왜 메카시 의원 하원 의장의 그 퇴출에 찬성을 했지? 구관이 명관이란 말을 모르나?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예. 자, 지금 더 강경한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까지 미국 월가에서는 좀 나오고 있다는 소식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자, 다음은 뭐죠? 오젠픽. 네, 오젠픽이 월마트에 타격을 줬다고요?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월마트가 자기네들이 현재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블룸버그를 통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자,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월마트가 최근에 실적이 부진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언급이 된 것이 이제 다이어트 약이라고 하죠. 이제 오젠픽이나 위고비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식욕을 좀 저하하는 약들이 요즘 다이어트 약으로 쓰이고 있는데 사실 이 약이 작용하는 방식 자체들이 호르몬을 자극을 해서 저의 식욕을 꺾거나 어떤 특정한 욕구에 대한 부분들을 줄이는 부분이 사실 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했을 때 오젠픽, 위고비 이런 약들을 복용하고 있는 인물들이 사실 앞으로 더 월마트나 여러 가지 소매 판매 업체들에서 구매를 하는 양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적은 칼로리, 더 적은 유닛, 더 적은 양의 제품을 사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현재 월마트를 포함한 소매업체들의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 저도 전혀 이런 방향성으로 생각하지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번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와 아니었어. 진짜 농담이 아니었어. 와. 아. 야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와. 식욕을 억제해서 밥을 어, 덜 산다. 덜 사는 거야. 야 야, 그러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저 처음에 유사님이 이 얘기 하시는데 뭐 어디서 농담으로 뭐 밈이 나왔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예. 아, 참. 사실 이제 오젬픽을 이용하는 그 연령층 자체가 예. 주 소비층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실 오젬픽은 당뇨병 치료제라서 그거는 아마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할 거고 위고비가 위고비 아마 같은 거. 위고비가 네. 이제 당뇨병 치료제니까 저기 아. 비만 치료제니까. 근데 이제 주 소비층이 보통은 이제 미용 관련해서 네. 많은 이제 소비를 하니까 그 주 소비층이 만약에 월마트를 안 사게 되면 그렇죠. 타격을 줄 수 있죠. 그렇죠. 타격 줄 수 있죠. 뭐 몇 프로나 될지 비중은 잘 모르겠지만, 네. 야,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월마트가 연구를 한 거잖아요. 월마트가. 예, 재밌네요. 월마트가 자꾸 너희 그 노보노디스크 니네 오젬픽하고 위고비 팔면은 우리 매출 줄어. 그렇죠, 그렇죠.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와, 재밌다. 되게 웃기네요. 예. 자, 다음 소식은 사실 그 리비안이 어제 사실 주가 상승이 되게 좋았었는데 오늘 그거 다 완전 반납했죠, 프리마켓에서. 다 반납했습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현재 리비안이 어저께 아주 커다랗게 상승하고 상승한 부분들을 아예 그대로 반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저께 장 마감 이후에 갑작스럽게 1.5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전환사채 발행을 발표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리비안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데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됐으니까 우리 종을 칠까요? 아이고, 종을 한번 쳐야 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이 자, 개장을 했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먼저 간단하게 그러시죠? 한번 보고요. 음. 가도록 할게요. 자, 초반 분위기 먼저 보고 네. 나머지 이야기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 S&P 500은 0.13% 하락하고 있고요. 다우도 0.13% 하락, 나스닥은 0.07% 하락. 약간의 약보합의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은.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맵을 좀 보게 되면, 네, 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맵에서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움직임이 아직 큰 변동성은 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좀 약간 눈치 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 채권 금리는 그래도 좀 안정되고 예. 있는 것 같아요. 그 어제 한번 채권 금리가 급락을 좀 했었고, 그렇죠. 다행히 급락을 좀 해줬고, 지금도 조금 더 채권 금리는 약간 더 빠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여기다 또 한 가지가 그 유가가 잘 빠지고 있어요. 유가. 네, WTI 가격이 오늘도 한 1.5% 하락해서 지금 83달러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하락하니까 사실 그러네요. 금리가 좀 내려가 주는 것도 예. 있는 것 같거든요. 브렌트유도 84달러로 내려갔네요. 예. 83 조금 이제 언저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크로 환경은 약간은 좀 긍정적인 예. 상태는 맞긴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제 유산원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리비안. 리비안 예, 지금 마이너스 10.7% 빠졌습니다. 이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판매량이 좋아서 아, 맞아요. 네, 예. 판매량이 좋아서 리비안이 그 한 9% 올랐었고, 네. 제가 그 한 증권사에서 투자 의견 상향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9% 올랐는데 갑자기 지금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하면서 예. 한 10% 정도 크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자, 유선남님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얘기가 있는데 그 연준 위원회 발언이 있었나 봐요. 네, 맞습니다. 연준 위원인 이제 구울수비 총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로 비둘기로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최근에 여러 가지 장기 금리 관련된 상승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의문점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안에서 구울수비 총재가 언급한 부분들이 지금 당장 이렇게 장기금리가 오르는 이유 자체 중 하나가 결국 사람들은 연착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착륙의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평가를 한 가운데 안에서 다만 이렇게 장기금리가 너무 높게 될 경우 시장들은 결국 연준에 맞서면 안 된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실리콘밸리 뱅크가 망하게 된 것처럼 지금 당장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연준은 무조건 2% 인플레이션을 잡고 갈 것이고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봤을 때 3개월간의 인플레이션 수치를 봤을 때 이미 3%의 인플레이션은 꺾여진 상태다. 지금 상태만 유지를 해준다면 연준은 이미 자신들의 목표를 이룰 것이다라고 자신하게 되면서 연준이 연착륙을 할 수 있음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단기간 안에 금리 인하가 나오지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언급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급한 부분들은 다만 연준은 계속해서 듀얼 맨드, 양쪽의 임무를 만족시켜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경제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언제든지 연준은 자신들의 기조를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비둘기적인 부분과 매파적인 부분을 양쪽 다 챙겨가는 언급을 했다라고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사별 뉴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재미난 뉴스들이 좀 있어가지고 델 같은 경우 5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블랙베리 같은 경우는 지금 초반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3월 인터넷 사업을 분사하겠다라는 뉴스를 내기도 했고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요. 영국 쪽에서 클라우드 부분을 독점을 하고 있다라는 의혹이 관련됨에 따라서 조사가 들어가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늘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는 아까 제가 가져올까 하다가 네. 오늘 유사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서 참았습니다. 예. 네, 아유 참 이렇게 합도 잘 맞는 우리 글로벌 라이브. 예. 자, 오늘도 유선남님 참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야, 마무리 짓기에 참 앞서서 지금 제가 사실 네. 방송하면서도 오늘만 해도 음. 제가 모닝스타에서는 내년에 금리 고금리 고착화를 난 그렇게 보지 않는다. 모닝스타에서는. 네. 예, 그래서 드라마틱한 금리 인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오늘 또 위원은 또 절대 그렇게 보지 마라. 그렇게 보다는 큰 코 다친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네. 지금 월가 내에서도 정말 그 기싸움이나 여러 이제 그 금리에 대한 판단을 함부로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참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권도 너무 좀 불안정한 게 있고, 예,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자, 끝내기 앞서서 예, 우리 그거 어디 갔죠? 저 하나만 더 네, 마지막 남았던 음, 그 뉴스. 오늘 구글 관련된 뉴스가 하나가 더 있었어요. 네, PPT 어디 갔죠? 우리 PPT. 네, 네. 우리 PPT가 자, 마지막 뉴스는 네, 구글 관련해서 오늘 알파벳 날이네요, 아주. 그렇죠. 예. 네. 음, 자, 이거는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꼭 좀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자, 바로 자, 이겁니다. 화면 한번 보시죠. 블룸버그 뉴스를 통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건 사실 주가에 실질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구글, 그러니까 사파리에 들어가는 검색 엔진 있잖아요. 디폴트 검색 엔진. 그러니까 사파리에서 지금 사파리를 여러분들이 여시고 검색을 하면 구글로 검색이 되는데, 거기서 구글을 빼고 덕덕고라고 하는 다른 검색 엔진을 넣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구글을 빼고. 구글을 빼고. 네, 검색 엔진에 구글 빼고 빙 아니야? 생각하실 텐데, 예, 빙도 아니고 오히려 덕덕고를 넣는 방안을 좀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이. 오리오리 가자. 오리오리 가자. 오리오리 가자. 근데 이게 덕덕고가 뭔지 보니까, 예, 이제 그 덕덕고는 출발부터가 반 구글을 내세웠었대요.
그래서 구글은 사실 이제 광고 사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검색하면 그 검색하는 개인 정보들과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우리 개인에게 최적화된 광고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게 구글의 메인 사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덕덕고는 우리는 개인 정보 수집 안 한다. 그리고 개인의 데이터 수집 안 한다. 이거를 내세우고 있는 검색 엔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광고가 없어요. 광고가 없어요. 광고가 없다고 해요. 대신 또 한 가지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구글은 나의 그 데이터들을 계속 추적을 해서 예. 나에게 맞는 검색 결과를 내준다면 덕덕고는 내 개인 정보와 나의 데이터를 추적을 안 하기 때문에 예. 더 최적화된 그 답변을 내놓지 않는 경우는 있을 수 있대요. 근데 실제 사용해본 유저들의 평가를 제가 보니까 예. 큰 차이 못 느끼겠는데? 라고 하더랍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이 좀 있는데 이게 제가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 일단 구글은 검색 엔진으로 광고료를 받는 광고비로 이제 수익을 얻는 구조인데 애플에서 사파리를 이용해 구글 검색을 사용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덕덕고 그러니까 디폴트 값 자체가 덕덕고로 바뀌게 되면 그만큼의 이 광고료는 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단순히 왜 갑자기 빼지? 그렇죠. 반독점 이슈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에 구글이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플을 비롯한 스마트폰 업체랑 또 AT&T와 같은 통신 업체들에게 연간 약 100억 달러의 불법적인 돈을 지불했다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독점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바뀌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독점 때문에 구글을 빼긴 뺄 것 같은데. 네. 뭐 사실 덕덕고가 들어갈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들어갈지 모르죠. 근데 이 보도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이제 그 애플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이야기까지는 로이터에 나왔습니다. 여기 이 보도에서만 보면. 네. 자, 그래서 누가 들어갈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구글은 검색 엔진에서 좀 빠질 수 있다. 왜요? 아니 덕덕고를 한 네.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못 봤어요. 예. 들어갈지 참 반감이 있을 것 같은데 덕덕고. 알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희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 내용까지 블룸버그에서 나온 블룸버그발 보도라는 점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 정도에서 네,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할까요? 네. 자, 좋습니다. 자,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